반갑습니다. 강남선비고요. 두산 LBT 주가 전망 도와드리겠습니다. 두산 LBT 제가 영상 만들면서 올해 저희 한국 시장, 한국 증시의 상승률은 80% 가까이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미국 시장 S&P 500 같은 경우는 13% 뿐이 안 됐다 얘기를 아주 오랫동안 말씀드렸고, 한국 증시가 상승하는 동안 그리스, 비엔나, 그리고 스페인, 폴란드, 사우스 아프리카, 그러니까 과거 브릭스 증시의 화랑을 연상케 한다 이런 얘기를 드린 바 있는데요. 지금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보다 훨씬 강세고, 그와 맞물리면서 두산 LBT도 제가 멤버십에서 21,000원과 25,000원에 강조한 이후에 86,000원까지 올랐으니까 거의 상승률 관점에서 보면 한 4배 가까이 상승이 나왔었다. 제가 이제 제 영상에서 늘 얘기하지만 저희 멤버십에서는 한국조선해양, 현대마린엔진, 한화엔진 이런 이제 조선주를 절대 매도하지 말라고 말씀드렸고, 지난 4월에 매수 강조한 두산 LBT, 그리고 지난 보시면은 8월과 9월에 걸쳐서 매수를 강조했던 원희가이패스, 코미코, 그리고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의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다는 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두산 LBT 영상 말씀드리면서 늘 말씀드린 게 AI 관련해서 이 큰 모멘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은 결국에 생각의 확장만큼이나 여러분들이 큰 돈을 벌 수 있다. 생각의 확장이 없고 계속 비관적이고 비판을 하는 의식만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다. 이렇게 이제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제 두산 LBT도 결국 AI 관련해서 버블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는 건데, 버블이라고 그게 꼭 나쁜 것일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999년에 벤더 파이낸싱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2025년 오픈 AI 자금 조달. 그래서 이제 KB증권 리포트에 따르면은 9월 22일 오픈 AI는 엔비디아로부터 최대 1,000억 달러 투자를 받아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오픈 AI가 엔비디아로부터 자금을 빌리고 그 자금으로 다시 엔비디아 칩을 구매하는 순환 구조. 그죠? 그러니까 호텔 경제학입니다. 이게 누군가가 생각나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뭐 누구를 응원하고 뭐 비판하고를 떠나서 사실 그 순환 경제, 호텔 경제학이라는 게 절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이제 돈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돌 수 있게끔 만드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딘가에서는 돈을 그쵸? 예를 들어 10,000원을 이렇게 내가 이렇게 어떤 소비자가 10,000원을 호텔에 주고 호텔이 그쵸? 딴 데 주고 뭐 이렇게 계속 이어질 수 있다면은, 그게 이제 꼭 10,000원이 10,000원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 5,000원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30,000원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성장 가능성이 큰 쪽으로 투자라든지 아니면 소비를 사람의 욕구에 따라서, 욕심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되는 건데, 이게 1999년에 벤더 파이낸싱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닷컴 버블 당시에도 유행했던 이른바 벤더 파이낸싱과 유사한 상황인데, 오픈 AI가 오라클, 브로드컴, AMD와 수천억 달러의 규모를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그게 이제 돈이 있는 벤더가 오히려 고객사에 자금을 빌려줘 투자하는 관행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IMF 때 우리도 어음이 있었잖아요. 어음.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게 엄청난 큰 문제로 돌아오긴 했지만, 어쨌든 이제 닷컴 버블 당시에도 이런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그게 결국에는 2000년대 초반에 1999년부터 2002년에 이 시스코라는 이제 닷컴 버블의 주도주 역할을 했던 기업이 자회사의 캐피탈이 있었고, 그리고 2001년 4월에 이게 파산을 했죠. 이렇게 파산을 했다. 그래서 이제 한 1년 넘도록은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다는 점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 오픈 AI가 9월 22일, 그러니까 9월 22일에 했으니까 어쨌든 이제 향후 1년간은 버블이라는 게 굉장히 크게 만들어질 수 있는 흐름이고, 그리고 이제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제 돈이라는 개념은 결국에는 망상이란 게 필요합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망상 수준의 확신과 투자가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두산에너빌티를 사실 과거 가치로만 봤을 때는 절대 이 주식이 더 못 올라가야 정상일 수 있습니다. 과거의 PBR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 그러니까 제가 이제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주식이 과거 이만큼 벌었고 이만큼 벌었으니까 과거 주가 형태에서 2배 정도 오르면은 버블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이 주식은 4만원을 돌파한 이후에 폭락이 나와야 정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두산에너빌티가 더 상승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 퀘스천에 따라 이제 느낌표로 바꿀 수 있으려면은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 퀘스천이 느낌표로 바뀌는 데는 뭡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다. 이제 여러 환경이 있다. 그래서 그리고 2027년까지의 실적은 1조 7천억이지만 실제 2028년뿐만 아니고 2030년 사측에서는 2035년까지의 가이던스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원자력이라는 건 결국 제가 이제 올해 그 25년 뜨거운 글로벌 원전주 보시면은 2025년 글로벌 원전주가 뜨겁다. 5월, 6월 주가 랠리 이후 7월, 9월 초 다소 소강 상태를 보였으나 9월 중하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럽 방문을 계기로 미국, 유럽 간 원자력 분야 협력 내용이 공개되면서 미국 원전주들의 2차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오클로, 센트러스 에너지, 그리고 SMR 이런 주식들이 다 상승을 했는데 이제 649%, 500% 뭐 이렇게 올랐습니다. 한국에서도 대표적인 원전주가 두산에너빌티가 386%나 올랐습니다. 미국의 원전주들과 우리나라 두산에너빌티, BHI, 그리고 뭐 현대건설까지 이런 종목들은 같이 직접 연관성이 크기 때문에 같이 좀 묶어서 가는 분위기를 올해 만들었는데요. 이제 사실 원전은 투자 규모와 인허가 이슈, 그리고 이제 7년에서 10년 걸리고 SMR이 그쵸 5년 내외가 걸릴 정도로 이게 이제 그 실제 원전의 이제 완공 시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걸리죠. 그리고 이제 그 투자 규모, 이제 캐피탈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을 얘기할 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세 가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휴먼 리소스, 두 번째는 테크놀로지, 세 번째는 그쵸 캐피탈, 그쵸 이제 돈이 필요해요. 돈 그쵸. 그러니까 이제 휴먼 리소스, 사람이 필요하고 테크놀로지. 근데 이제 이 사람도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제 AI가 대체를 하고요. 그렇죠? 테크놀로지는 AI로 인해서 더 가속도가 붙는 거고 뭐 이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는데 어쨌든 현재 관점에서는 AI가 필요한 거는 에너지고 에너지가 결국에는 LNG와 원자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현실성에 높기 때문에 지금 두산에너빌티는 역사적으로 보면 아주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고 늘 얘기하지만 원전은 지금 보시면 1990년대 이후 첫 번째 의미 있는 원전 업사이클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 원자력이 지금 보시면 1986년까지 이렇게 이제 체르노빌 사고가 있기 전까지는 원자로의 가동 대수를 보면은 상당히 크게 올라오고 있었고 근데 이제 체르노빌,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특히 2000년대 초반부터는 분위기가 원자력이 굉장히 안 좋았죠. 그러는 사이 중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원전을 투자를 했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로 보면은 원전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원전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렇죠? 이제 특히 2000년대 초반부터는 원전 말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투자를 많이 했죠. 근데 지금 원전을 2024년부터는 신재생 에너지로 편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제 시대의 흐름 속에서 보면은 당연히 두산에너빌티는 이제 이게 초입일 수 있다는 거죠. 2024년에 원전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를 편입을 함으로써 이게 이제 2020년부터 21년까지 유동성 랠리로 오르고 그 다음에 오랜 기간 횡보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서부터 부각이 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시점을 보면은 지금 여기서 보면 이제 4배 상승률이 나온 건데 과연 이제 4배 상승률로 끝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그리고 과거로 보면은 오시아홀딩스도 10배 올랐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저는 이 주식이 반드시 10만원 이상 11만원 9만원 부분까지 갈 확률이 있다는 얘기를 최근 영상에서 그리고 과거 오랫동안 얘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52,000원, 53,000원 라인에서 매수를 강조했었고요. 이때 당시에 여기서 매수하면은 수익이 안 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매수하십시오. 그리고 21,000원, 25,000원 라인에서 매수하라고 할 때도 그때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서 매수하시면은 진보 정권에서 대통령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매수하시면 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매수하십시오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마이너스 30%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베타 값에 따라서 변동성은 어느 정도 좀 획일화된 상황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기서 예를 들어 LNF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이 딱 보기에 변동성이 큽니까 작습니까? 굉장히 크죠. 그러면 굉장히 크면 당연히 마이너스 30%대 하락이 나올 확률이 있는 거다. 그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주식을 보면 단기로는 뭐 마이너스 10% 15% 하락 나오고 반등이 나오겠지만 장기적으로 만약에 이 주식이 하락 나오면은 만약에 한 20거래일 안에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마이너스 20%고 그리고 한 2달 이후까지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마이너스 30%까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겁니다. 모든 주식이 그런 게 아니고요. 베타 값에 따라 달라요. SK하이닉스는 이제 증권주랑 비슷한 거고요. 삼성전자는 더 변동성이 적습니다.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당연히 SK하이닉스는 변동성이 같은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는 베타 값을 갖고 있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변동성 데이터를 저는 10,000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고 제가 그거를 기반으로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이 오를 때 그 주식을 쫓아서 살 게 아니고 오늘도 10월 22일에 제가 한국조선해양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로 다시 부각될 수 있는 흐름이다. 그러니까 조선주 같은 경우도 어제 현대중공업이 좋았지만 오늘은 한국조선해양이 더 좋을 수 있는 이런 흐름은 이제 멤버십에서 공부하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계속 얘기해 드리지만 저희 멤버십에서는 조선주를 절대 매도하면 안 된다. 7, 8, 9, 10월 걸치면서 신규로 못 사더라도 기존에 사신 분들 매도하면 안 되고 저는 이제 신규로는 반도체를 사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8월과 9월에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8월 1일, 8월 29일, 8월 10일 계속 코미코 원희가이패스 그리고 SK하이닉스까지 이런 종목들의 추가 상승 여력은 더 클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결국 스토리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늘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내러티브 그러니까 이제 스토리가 모여서 내러티브가 어떻게 형성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보시면 이제 차트만 보고 딱딱 해서 어떤 거 급등할 거야 그렇게 사서 잠깐 용돈벌이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굉장히 큰 돈을 벌려면은 큰 돈을 번다는 의미는 비중을 확 실어서 확 먹을 수 있어야 돼요. 비중을 확 실어서 19만원 21만원에 조선해양 사서 절대 매도하지 말고 쭉 벌어야 됩니다. 여기서도 매수해서 쭉 벌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저는 멤버십에서 계속 강조를 했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32만원 그리고 32만원도 왜 매수를 강조했냐면 사실 30만원까지 떨어질 확률이 있지만 30만원 기다리다가 아예 못 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시면 마이너스 20% 구간이 이제 32만원 내외니까 그러니까 32만원부터 그냥 사십시오라고 했었던 상황이고 그리고 여기서도 19만원과 20만원 라인에서는 무조건 사야 된다. 무조건 사야 된다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분위기가 보시면은 이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도 보시면은 실제로 이 주식이 마이너스 25% 26% 하락이 나오면서 계속 저점을 만드는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쭉 밀어 올리는 게 상당히 인상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박스권이라는 거는 횡보하는 박스권만 만드는 게 아니고 올라가는 상황에서도 이 정도의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것도 상당히 인상적인 그림인 거예요. 이제 또 초입에 있는 거죠. 조선주는 또 상승 초입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될 거는 지난 3개월간 다른 주식이 오를 때 이 두산에너빌리티는 분명히 장기 성장성이 훼손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횡보를 했고 그 횡보하는 그림을 수급 차원에서는 돌파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만약에 신규로 뭐 단기로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 마이너스 14% 내외 15% 내외 하락이 나오고 반등할 가능성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장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 10% 하락 나오고 그대로 밀어 올릴 확률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사실은 두산그로베이트를 신규로 사라고 말씀드리는 건 조금 이제 조금 저는 부담스러운 위치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멤버십에서 두산그로베이트 지금부터 사라는 얘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멤버십에서 21,000원, 25,000원, 그리고 52,000원, 53,000원을 매수 강조했고 지금 이 종목을 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최근에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0월 15일, 16일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 종목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사셔야 될 거는 두산이 될 것이다 얘기를 했었고, 실제 17일부터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17일에 다시 한번 멤버십에서 두산을 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회원분들은 지금 두산으로 뭐 아주 좋은 수익이 났다,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11% 뭐 10%대 상승이 나오고 뭐 이렇습니다. 연장 신청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여러분들이 올라가는 주식들의 공통점이 분명하게 있다. 두산얼비티, 두산,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뭐 산일전기라는 종목도 다시 신고가 랠리가 시작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의 공통점, SK하이닉스도 그렇고요. AI는 결국에는 그쵸, AI 데이터 센터가 많이 지어져야 되고, AI 데이터 센터가 많이 지어지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과연 그게 이제 합당한가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얘기하지만 2017년부터 2018년 이 사이 이제 우리가 유튜브의 창업 연도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오늘도 이제 재밌는 얘기를 듣고 왔어요. 아는 선생님께. 그 선생님은 이제 주식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 참여하고 계시는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께서 늘 갑자기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제 유튜브 레드오션 아니냐?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웃으면서 유튜브 레드오션이라는 얘기를 저는 지난 5년 전부터 들었다. 제가 이제 유튜브 레드오션이라는 얘기를 5년 전부터 들었는데, 유튜브 창업일은 2005년입니다. 그리고 2006년에 구글에게 인수됐는데, 구글이 인수한 이유는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 자본력이 필요했다. 이제 그죠, 캐피탈이 필요하다. 근데 결국 유튜브가 아무리 크게 성장하더라도 유튜브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거는 결국 데이터 센터가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영상, 이거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됩니다.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여러분들과 제가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클라우드라는 게 말이 좋아 클라우드지, 사실 이게 뭐냐면은 결국 그쵸, 돈 싸움이에요. 데이터 센터가 많이 지어져야 되고, 데이터 센터가 이제 필요한 건 뭡니까? 기존에는 일반 서버는 D램이 필요하고, 지금부터는 HBM이 필요하고, AI 서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트래픽이라는 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과거에 이제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과거로 돌아가면 강사 한 명이, 그쵸? 뭐, 이제, 예를 들어, 뭐, 좋은 학교로 나오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제 인맥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고관여 사회니까, 이제 고관여 사회와 저관여 사회가 있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 대다수의 웨스턴 국가는 저관여 사회고, 사회 문화 관점에서는요, 고관여 사회는 중국, 인도, 대한민국 같은 사회가 고관여 사회입니다. 내가 친하게 지내고 있으면은 교수할 수 있는 거고, 강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능력이 아무리 출중해도, 강남 선비처럼 주식이 승률이 아무리 좋아도 방송 절대 못 나와요. 방송 절대 못 나와. 이렇게 이제 인맥이 있어야 돼. 인맥이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하고 인맥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제 유튜브 시대가 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일반 사람들도 다 하고, 사실은 아주 유명한 사람보다 더 유명해지는 경우들이 생겼습니다. 일반
일반 사람이에요. 아주 평범한 사람이요. 그죠? 마케팅 여부에 따라서. 그 옛날에는 일반 사람이 5,000명, 10,000명이 들어있는 강연장에 들어가려면은요, 이 사람이 PD한테 5천만 원, 1억씩 뒷돈 줘야, 한 달에 5천만 원, 3천만 원씩 뒷돈 줘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 제가 이제 없는 얘기 지어내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우리 사회의 현실이고 실제 현실입니다. 그렇죠? 고관여 사회니까 그런 거예요. 특징이라는 거. 저는 이걸 비난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사회가 변하면서 이렇게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이런 거는,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고, 데이터 센터가 증가하고 그 증가하는 상황에서 유튜브가 구글에 인수된 게 2005년, 2006년이었는데 그 상황부터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이제 레드오션이다 이런 말이 왜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사람은 결국 심리, 행동심리학 관점에서, 여러분들 예전에 보시면은 어떤 사람은 누워서 TV를 보고 어떤 사람은 집에 가서 책을 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유튜브를 보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뭐예요? 영화관에 가지 않고 넷플릭스를 보고요. 어떤 사람은 이북을 봅니다. 이북. 그렇죠? 이북도 블랙으로 이제 다크 모드로 하면은 눈 안 아파요. 이북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넷플릭스가 생기면서 영화관이 서서히 문 닫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CJCV 같은 경우는 그 기업이 아무리 기업 체질이 좋아지고 해도 그 주식을 절대 사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몇 년 전에 보면 어떤 이제 자문사, 자산운용사 대표님께서 나와서 CJCV 너무 좋다고 얘기했는데, 그분이 좋다고 얘기한 데서 거의 5분의 1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누가 뭐가 좋다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제대로 그 근거를 분명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얘기하지만, 제가 이제 두산LBT 계속 9만원, 11만원 올라갈 확률은 저는 상당히 높은데, 이게 일반인의 시각으로 보면 이거 절대 못 올라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왜 저는 올라간다고 생각하냐면, 화폐 가치의 하락을 지금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거고, 그 화폐 가치의 하락에 따라서 여태까지는 미국 주식이 좋았습니다만, 올해부터 미국 주식은 겨우 13%뿐이 못 오르면 환율이 떨어진 거 생각하면 미국 주식은 돈 아예 못 번 거랑 똑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미국 주식도 솔직히 제가 이제 좀 아는데,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으로 어떤 사람들이 돈 벌었다 하면요, 제가 단언하건대 엔비디아를 2년 전, 3년 전에 산 사람들 빼고는 돈을 제대로 번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남들이 다 좋다고 해서 테슬라 사면 물리고, 그죠? 구글 사면은 돈 하나도 못 벌고, 그런 사이 두산LBT 3배 가고, 강남선비가 조선주사라고 했는데, 그중 효성중공 24년 3월 21일부터 사라고 했었는데, 효성중공 어떻게 됐습니까? 강남선비가 24년 3월 21일부터 사라고 했죠? 효성중공 어떻게 됐어요? 제가 사라고 한 위치에서 지금 거의 10배 가까이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요, 시장 탓을 할 게 아니고 결국에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는 종목이 뭘까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저는 앞으로 한 1년 안에 의외로 SK하이닉스 같은 종목이 포모성 매수세가 가담돼서 개인 투자자들이 잔뜩 사려는 심리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UBS하고 CT하고 내년에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을 80조를 잡아놨는데, 영업이익이 80조 잡히면요, 이제 POR이 6배, 7배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68, 48, 78, 56이니까 시가총액이 500조까지 올라갈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만약에 상반기 내에 시가총액이 30조 이상만 나와. 그죠? 35조 이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포모성 매수세가 이제 가담되면서 현재 시가총액은 350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다 양봉이 하나 빵 하나 더 생길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왜냐? 26년에 만약에 80조, 저는 이제 이거는 UBS하고 시티그룹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티뱅크가 외국계 IB들이 숫자에 취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는 주식은 더 올라간다고 상상하거든요. 마치 이제 조선주가 올라갈 때 더 올라간다는 리포트가 나오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사실 그 부분에 공감하기 때문에 저희 멤버십에서는 절대
절대 조선주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계속 홀딩 하셔야 됩니다. 그죠? SK하이닉스, HD한국조선이나 HD현대만이든지 기존에 사라고 했던 부분에서 절대 홀딩 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SK하이닉스가 제가 이제 20만원 이하에서 매수 강조한 이후에 10월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SK하이닉스 비중을 늘리셔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이제 크게 올라갔습니다. 그죠? SK하이닉스 제가 분명히 8, 9월에 SK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매수를 계속 강조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350조인데 기존에 제가 280조 때 뭐라고 했냐면 350조에서 420조의 시가총액이 갈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런 얘기를 했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올라갈 때 역사적으로 늘 SK하이닉스는 박스권을 돌파하면 그 다음 최소 30%는 일단 올라갔다. 그래서 40만원은 쉽게 돌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벌써 50만원 부근이고, 저는 지금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약에 포목성 매수세가 들어오면은 시가총액이 500조 가까이 갈 확률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현재 오늘 SK하이닉스는 아직 350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래 얘기한 350조에서 420조 부근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거의 다 오긴 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다 오긴 했어요. 얼마 남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SK하이닉스가 오르는 동안 멤버십에서 SK하이닉스로 수익 내신 분들은 SK하이닉스로 홀딩 하시면 되는 거고, 이건 이제 고원 형태를 만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과거에 이제 우리가 SK하이닉스는 늘 시크니컬 산업이었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아무리 잘 나와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우리가 데이터 센터에 2017년 2018년에 이렇게 지어질 때, 이때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이 20조 나왔었는데 20조 나온 거에 대비하면 시가총액이 뭐 100조까지 가지고 뭐 그랬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늘 이랬어요. 근데 반면에 SK하이닉스보다 영업이익이 적게 나오는 미국의 ASML, 어프라이먼트럴, 그리고 최근에 이제 AMD, 이런 회사들 지금 시가총액이 550조가 넘습니다. 지금 이 회사들보다 어프라이먼트이다, ASML이다, 물론 이제 ASML이 뭐 더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현대 이제 HBM이 만약에 지금 그죠, 수주 산업으로 이게 이야기가 바뀐다면은 HBM이 3년에서 5년의 이 수명 주기가 있고, 디램도 지금 쇼티지고, 그러면은 폭발적인 지금 AI의 수요에 결국에는 SK하이닉스가 당연히 최중심으로 들어간다면은 AI 버블의 중심이 설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가면은,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이 과연 뭐를 살까를 생각하면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그쵸, SK하이닉스,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주, 그리고 뭐 증권주도 저는 이제 괜찮게 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증권주도 사실상의 정부 정책의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두산엔erbity가 더 올라가긴 하지만, 여러분들 이제 더 확실하게 멤버십에서 함께 돈을 버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이제 늘 얘기하지만 IT 버블 위기와 AI 버블을 비교해보면 경제 성장률 측면에서도 IT 버블 때는 보시면 4%, 근데 AI 버블 우려가 있는 현재는 2.5%입니다. 그리고 투자도 IT 버블 때는 GDP 성장 기여도 1%까지 왔었는데, 현재는 보시면은 0.5% 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AI 버블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부채 비율도 낮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확률이 적다, 지금은. 근데 이제 분명히 내년 또는 내후년, 내년 이제 가을쯤이나 내후년 뭐 이때는 버블이란 게 이제 스물스물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이제 장기 박스권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미국 주식이.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보시면은 최근에 여기서 보시면은 그죠, 나스닥도 그렇고 대한민국 다우지수도 그렇고 분위기가 그렇게까지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미국 주식 대비해서 우리 증시는 어떻습니까? 그냥 계속 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늘 얘기하지만 과거에 브릭스 때도 그렇고, 늘 우리 시장의 지난 50년 역사를 보면은 2번의 상승과 3번의 횡보장이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 3번째 역대급 상승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 이제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황이 왔고, 이건 이제 이거를 기반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저유가 저금리, 그죠? 이거는 확실해요, 그죠? 근데 저달러,
이제 저 달러는 이제 확실하진 않은데, 이제 저는 이제 달러라는 게 결국 이제 저 달러가 좋냐, 고환율이 좋냐, 이거에 대한 얘기가 의미가 없는 게, 예를 들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 여름부터 사라고 했었는데,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환율이 이렇게 되든 어떻게 되든 무관하게 18만원, 19만원 제가 사라고 했죠. 16만원까지 내려올 거 생각하면 아예 못 살 수도 있다. 그래서 무조건 사라.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그 위치에서 지금 3배 가까이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신호가 나오는 그 상황을 우리가 면밀히 잘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금 오늘 멤버십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SNS 텍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상당히 4분기 실적 기대감도 크다. 3분기도 분기 최대 실적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이제 SNS 텍 같은 경우는 다시 신고가 랠리가 펼쳐질 수 있는데, SNS 텍을 오늘 말씀드렸는데, 오늘 말씀드리자마자 보시면은 그죠, 바로 상승폭이 진폭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SNS 텍 같은 종목도 이제 오늘 장전에 제가 여기서 보시면 오전 7시 29분에 교육했어요. SNS 텍. 그렇죠? 오전 7시 29분에 SNS 텍을 굉장히 좋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전 7시 반, 7시 29분 SNS 텍은 바로 장 시작하자마자 상승폭이 커졌고, 멤버십 가입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으로 수익을 내기 때문에 아주 무난하게 꾸준한 성과가 이어진다. 이런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 분위기 너무 좋았는데요. 150만원 오리엔탈 전공, LNF, 한미반도체 43%, 25%, 20% 수익 축하드립니다. SK하이닉스, 키움증권 240만원, 특히 SK하이닉스 21% 수익 나셨네요. 이스페타시스 사면 수익 축하드리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현대마린 엔진, 현대마린 솔루션까지 이렇게 40%, 30%대 수익이 많고요. 두산, DI, 키움증권, 한미반도체 수익 축하드립니다. DI 13%, 210만원 수익 축하드리고요. 한국조선해양, PSK홀딩스 축하드립니다. 200만원 수익, 100만원 수익, 뭐 이렇게 작은 수익도 많지만, 이렇게 오늘 두산 수익 감사합니다. 비중은 얼마 안 되지만 선배님 교육해 주시는 종목은 조금씩 모아가고 있습니다. 욕심에 홀딩 중입니다. 오늘보다 더 풍성한 계좌를 꿈꾸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먼저 저희 멤버십 회원분들의 수익 후기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730만원 수익 나셨고요. 축하드립니다. 두산, SK하이닉스, 파미셀, 키움증권, 한국금융지주, 두산, 한국카본, 동성화이텍, LNF 수익 축하드립니다. 보시면 100만원 수익 파미셀, 또 파미셀, 한국조선해양, 오리엔탈 전공까지 130만원, 세진종공업, 원익아이패스 83%, 66% 수익 축하드립니다. 22만원 수익 축하드리고요. 파밀세 수익 감사합니다. 수익을 좀 더 크게 챙기고 싶은 욕심을 버티다 흐름이 좋지 않아 뒤늦게 일부 수익 챙겨봅니다. 두산헬베리티, HG현대미포, 삼성중공업 30%, 17%, 파밀세 240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한국금융지주 56만원 수익 축하드리고요. HD한국조선해양, 키움증권 380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두산은 금요일에 못 사고 어제 사서 뒷북 칠까봐 단기처럼 짧게 대응하고, LNF도 수익 나셨다고 하네요.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또 꾸준한 수익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보시면은 10월 21일 수익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멤버십은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요. 오늘 620만원 버신 분 계시고, SK하이닉스하고 특히 키움증권 이렇게 심플하게 수익이 잘 났어요. 이제 키움증권, SK하이닉스 최근에 이제 계속 매수 강조했었던 종목들인데요. SK하이닉스, 키움증권, 그리고 오늘도 안정감 있는 분석 고맙습니다. 모두 성투하세요. 한 주의 첫날 고생하셨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보시면 SK하이닉스, 키움증권, HD한국조선해양까지 2,900만원 수익 나신 분 계시고요. 80만원, 470만원, 두산 300만원, HD한국조선해양 200만원, 산일전기 28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하나엔진 120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저희 멤버십 오늘도 분위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일주일간 1,400만원 버신 분 계시고요. LNF, 한국금융지주 수익 축하드리고요. 190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290만원 코미코, PSK홀딩스, 파미셀 수익 축하드려요. 오늘 이제 파미셀이 반등이 시원했는데요. 삼성전자 40% 수익 축하드립니다. SK하이닉스, 이스페타시스, LNF까지 55% 수익 축하드리고요. 780만원 일주일간 수익 축하드립니다. 910만원
손실까지 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400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오늘 보시면 LNF 230만원, 2100만원, SK하이닉스 1000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지금 이제 보면 AI 내러티브가 강한 SK하이닉스 DI, 파미셀, 삼성전자 뭐 이런 종목들, 그쵸? 파미셀, 이수페타시스, LNF조차도 2차전지지만 ESS 관련주로 오르고 있죠.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멤버십은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후기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보시면은 16일 SK하이닉스 해성 DS 120만원, 그쵸? 120만원, 산일전기 SK하이닉스 AI 코리아 21%, 29% 수익 축하드립니다. 가입 2일째입니다. 산일전기 어제 배수하고 오늘도 힘차게 오르고 있네요. 비록 이틀 동안이지만 선비님 추천주들이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느끼게 하네요. 선비님께 감사의 마음 전하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그동안 너무 힘들게 매매하고 있었던 게 억울함마저 듭니다. 기존 보유 중인 퍼렇게 멍들어 있는 계좌를 손절하는 하고 선비님께서 추천해 주신 종목 갈아타야 할지 생각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350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손실인 것까지 다 보여드리면서 1300만원 수익 축하드리고요. 100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이 너무 좋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